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황교안 TV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모시기 아주 힘든 분인데 모셨습니다. 왜 힘들까요? 세계 챔피언이니까. 세계 챔피언 하신 홍수환 선수를 오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런 대로 지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요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는 되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네, 전에 사전 오기에 희망의 신화를 창출해주셨던 우리 홍수환 선수 네. 챔피언의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네.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시합에 대해서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어딜 가도 참 그 어려웠을 때를 그 복싱 시합에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참 어려울 때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때 사실 그 77년 11월 11일이 많은 분들이 이제 11월 11일 그러면 빼빼로데이인 줄 아는데 그때 이리역 폭파 사건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때 제가 저나 또 대한민국 야구 선수들이 야구 월드컵을 참편했고 제가 또 4번 쓰러지다가 이기는 그런 기쁜 소식 때문에 온 국민이 참 기뻐했다는 거. 그 뭐 아직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예. 그 본래 이제 프로 복서들 네. 펀치가 세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걸 맞고 다운될 정도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때- 생각하면 못 일어납니다. 네. 생각하면 못 맨 처음 네, 쓰러졌을 때 네.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나. 이게 벌떡. 스포츠맨. 예. 그게 스포츠맨십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연습을 그 시합에 준비해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저는 3번 이상 다운됐다가 일어나서 싸우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기도 한데 네. 사전 오기. 네. 그때 생각이 좀 나시나요? 그러면 생각나죠. 제가 그때 카라스키아 선수를 데뷔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질 수는 없다는 게 비몽사몽으로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널 이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질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났을 때 이제 종이 살려줬죠. 땡! 이렇게 질 수는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끝까지 버텼는데 종이 또 도와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 수는 없다라는 의지를 갖고 버티시니까 네. 결국 이제 하늘도 도와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5회에 이제 결판이 난 거죠. 아니, 3회전에. 3회전에. 네, 2회전에 4번 쓰러졌다. 아하. 바로 그 다음 저는 사전 라운드에 오기 그러니까 아하 2회전까지 네 4번 쓰러졌다. 떨어지고 그리고 3회전에서 다시 이기셨다. 그 3회전에 이기실 때의 느낌이 상황이 기억이 나시나요? 글쎄요, 제가 50번 싸워서 41번 이기고 4번 비기고 5번을 졌는데 우리가 복싱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고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감으로 또 연타 중에 맞고 이런데 그 맨 나중에 카라스키아의 마지막으로 내가 왼손으로 때렸을 때는 턱이 이렇게 딱 큰 게 딱 보였고 이게 이 슬로우 비디오로 들어가는 게 딱 보였어요. 그거 한 시합이에요. 한 시합. 야, 대단. 네. 우리 저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네. 다들 안타까워했거든요. 네, 아이, 그럼요. 그만 일어나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죠. 그만 일어나지 왜 또 일어나나. 이러는데 일어나서 그냥 갑자기 대반전에 네. 그걸 이제 펼치셨죠. 네. 요즘 이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죠. 아, 많으시죠. 근데 이제 옛날보다는 뭐 의지가 좀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실패한 분이나 좌절한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근데 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사람은 포기를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저의 생각이죠. 예,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력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노력해라. 그러면 이긴다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끌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옛날 갑자기 사자성어 생각나네. 유비무환. 예. 잘 준비하면 결국은 환을 네, 난을 이길 수 있다. 아주 이런 것이 스포츠 정신인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어렵게 살았기 너무 때문에 그 다 의지도 있고 결기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뭐 흉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기, 도전, 승리의 비전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홍수환 챔피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 말씀을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노력을 하면 노력이 최고다. 노력을 하면 포기하지 않게 되고 또 포기하고 싶어도 이제껏 노력한 것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그마한 남한 대한민국이 따지고 보면 남한 면적만 따지면 미국의 100분의 1인데 그 작은 인구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뭐 음악이면 음악, 문학이면 문학, 그냥 뭐 복싱은 좀 그렇습니다만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전에 복싱 홍수환 선수가 아 그거 이제 아주 오래 지난 일. 그토록 우리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재질이 있는 민족인데, 예.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자유가 최고, 자유민주. 그다음에 나는 내 뜻을 분명히 밝히건대 저는 공산당이 싫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치를 몰라도 공산당은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동등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동등 기회거든요. 뭐 예수님 뭘 이야기하자면 이 동등 기회에 하나님과 우리가 수직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크로스라인이에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때리고 또 때리면 이긴다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때리고 나와서는 못 이겨요. 때리고 또 때려야 이긴다. 이런 투지에 대한의 젊은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 복싱을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럼요. 바둑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아, 그럼요. 뭐 무슨 연주를 하는 공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경제 부분도 우리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제 기억으로는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 네. 가장- 인도 다음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 대국 네. 6위, 7위의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 4전 5기의 그런 결기를 가지고 해나가면 못할 게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홍수환 챔피언은 살아있는 표본이거든요. 우리 감사합니다. 젊은이들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표본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은 누구한테 맞아보진 않았어요. 네. 어릴 적엔 제가 체격이 굉장히 커가지고 네. 지금 체격이 중학교 1학년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나 뭐 덤비질 않더라고요. 중학교 가서부터는 그 깡패가 내 보디가드였어요. 농담인데 나하고 친한 친구가 나중에 깡패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됐어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뭐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이때는 뭐 좀 이렇게 크니까 공부 잘하면 난 평생을 싸워보진 않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스포츠 정신의 핵심 아니냐. 그렇죠. 뭐 반칙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이러는 건 안 되잖아요. 네. 이 정의에 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한번 그런 평소에 느끼셨던 걸 말씀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불이 정의가 아닌 것은 이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면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면 뭐 인생도 그렇지만 모든 스포츠가 다 죽는다. 우리 특히 이 복싱을 보면은 아마추어 경기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도 노메달로 지고 한때는 86년도 아시안 게임에서 전 체급을 다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복싱.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프로복싱도 김기수 이후에 43명의 세계 챔피언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프로복서로서 자랑스러운 것이 도전할 때 애국가를 불렀고 방어할 때 애국가를 부르니까 43명의 세계 챔피언은 86번의 애국가를 부른 겁니다. 세계를 향해서. 네. 예. 그 아마추어는 한 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해도 한 번 부르고 나면 4년 동안 또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4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토록 우리 프로복싱이 이렇게 인기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전혀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망했습니다. 일본은 78년도 제가 일본 가서 가사하라 선수를 이기고 방어했을 때 그때까지 일본은 14차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지금은 6명의 세계 챔피언이 있느냐? 그러면 TV가 살려준 거예요. 저희가 그 우리 옛날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MBC의 챔피언 스카우트라는 프로복싱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동제약 뭐 바카스서부터 다 이 스폰서가 이 밀어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 복싱의 황금 시대를 열었는데 지금은요 냉정히 이야기하자면 그 시합을 주최하는 프로모터 주최자가 방송국에게 돈을 줘야 중계를 해줘요. 이거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 큰일 납니다. 예? 그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그렇게 됐냐? 일본은 주최자를 도와줘요. 선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급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선수 나와죠? 그럼 선수 나올 때까지 만약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좋은 선수 하나 나오면 4천만 원, 5천만 원의 스폰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팩처러가 있고 그다음에 홀세일러가 있고 리테일이 있듯이 딱 나눠서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아쉬운 게 선수 하나 또 키워갖고 잘 나가고 있죠. 일본 가서도 이겼죠. 참 좋은 선수 있었죠. 군대 가야 돼요. 그 문제가 좀 심각하겠네요. 네. 한창 운동할 때. 그럼 애가 군대 생활하면서 꼰투해야지 하면서도 한 6, 7개월 지나고 나면 에이 뭐 그냥 다른 거 하자. 놓치고 마는 거죠. 그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심각한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세계 챔피언이 은퇴한 뒤에는 뭘 하시나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은퇴하신 뒤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은퇴한 지 복싱 해설을 하다가 우리 후배님께서 아주 우리 선배님께서 춘천에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춘천을 놀러 갔더니 내가 수아나 너 그 해설 한번 하면 얼마나 받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8만 원 받았어요. 예. 몇 년 얘기입니까? 그것이 91년도 92년도 때 91년. 예. 92년 93년 그때 8만 8천 원 받습니다. 국민소득이 그때쯤 되면 아마 한 3천 불 정도? 오 괜찮았죠.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8만 8천 원을 받는다 했더니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때 해설을 하면은 50만 원을 받았어요. 예. 근데 내가 왜 적게 받느냐 알아봤더니 프로 출신이기 때문에 KBS 국영방송국의 해설자 자격이 원칙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 규정도 있습니까? 참 뭐 하여튼 8만 8천을 받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수아나, 너네 해설할 게 아니고 너 그 강연을 한번 해봐라. 강연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지. 야, 너는 그냥 사전 오기로 이긴 줄 알지만 그걸 보았던 국민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넌 사전 오기의 그 끝까지 싸우는 불굴의 정신을 강연으로 좀 엮어봐라.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야, 30만 원 줄게 한번 해봐. 38이 24하고도 6만 원 남는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번을 했는데 제가 7분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예. 맨 처음에 강의. 예. 막 땀이 나고 정말 곤투처럼 쉬운 게 없었다고 생각됐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시간을 주어서 예. 질문 응답 해갖고 아주 참 재미있게 첫 번 그 강연을 잘 끝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예. 거기서 한 번 더 한 게 23년을 했습니다. 예. 아, 그 해설하셨고. 네. 해설이라는 게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보다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럼요. 그 마무리하는 것, 진 사람에 대한 배려, 이긴 그럼요. 사람에 대한 응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각도로 이렇게 이제 훈련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겠죠. 네. 예. 요즘은 뭘 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뭐 태극기 좀 흔들고 다니고요. 또 이 참 광화문에 나가서 그 아스팔트에 계신 사람들 보면 참 그 애국심도 많고 요번에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은 아스팔트에 그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네, 그저 그런 부정 역할이 있죠. 투표 네. 그거 막으려고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부평이면 부평, 부산이면 부산 맞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뭐 총리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방대, 예, 부정선거 방지 대책위원회 이런 것이 다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해서 저는 그 좋은 대통령 예. 이재명이 아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 많은 국민들이 같이 성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바라기만 하면 사실은 좋은 맞습니다. 대통령 나오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아이 대통령 후보 때부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전 이런 걸 이제 구현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지금도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그 요구가 있어요. 네, 근데 요구하는 것도 뭐 필요하고 또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들은 또 스스로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정선거 얘기 같은 것도 이 부정선거가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사전투표 아닙니까? 그럼요. 사전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라고 법 개정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움직이질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내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국회가 안 움직이면 선관위가 안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이자. 사전투표 전혀 하지 말고 그렇죠. 당일 투표만 우리가 하자. 네.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 세력들이 조작을 하려고 해도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네. 조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하지 말자. 이걸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2020년 4.15 총선 때는 제가 사전투표를 하라고 그랬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당일 투표에서는 우리가 해볼 만한데 네. 사전투표가 너무 부족하니까 네. 많이 우리가 투표를 하면 이길 거 아니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거 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투표한 것이 완전히 조작의 재료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 바뀌었죠. 우리가 진 것은 뭐 표로 말하면 10%가 채 안 되는데 의석수를 보면 뭐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났어요.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 좀 이 의심이 가는 것은 아니 지금 나라가 좀 싱숭생숭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 이 나라의 싱숭생숭한 이유는 2020년 4.15 부정선거 때부터 그때에 이루어진 결과로 이렇게 지금 나라가 고생을 하고 서로들 믿지 못하는데 그때 잘못된 선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네. 국회가 장악이 됐어요.
180석으로 장악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뭐 일을 하려고 해도 네. 다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도 못하게 하고 예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도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죄 없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 5년 동안 감옥에 넣을 때는 무슨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갖고 죄 없는 사람 다 해치우는데 왜 우리는 공격을 받고만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제 아마 공격을 하겠죠. 저도 지금 계속 해야죠. 공격을 하라고 하고 있고. 네. 예, 예. 저는 아주 성질이 나서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예.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홍씨 황씨 그렇죠. 뭐. 홍시영 씨. 우리 어머니도 황씨인데.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인데 네. 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법치입니다. 법치. 법이 세워지는 것.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처벌되고 또 이 우리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종북 세력들 이 사람들도 정말 철저하게 처벌이 되고 부정선거하는 자들 처벌이 되고 나쁜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하고 네.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보호해주고 실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실수한 거는 관용도 해주고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 그 재량 감경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에 오는 사람 다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제 기억엔 반 정도는 용서, 네. 반 정도만 처벌. 그 구분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나라가 좀 돼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홍수환 챔피언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꼭 우리 나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젊은이들 얘기도 아까 했지만은 거꾸로 지금 우리 고령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뭐 연세 드신 분에게 우리 홍 챔피언의 경험을 비추어서 지금 연세가 조금 되셨죠. 저는 74시죠. 그래서 그런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저 밑으로 10년, 저 위로 10년이면 64, 74, 84거든요. 참 그분들에게 정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광화문에 가서도 떠들고 삼각지에 가서도 떠들고 그랬습니다만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뚜렷해요. 네. 정말 우리 어린아이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던 그 강원도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나 지금 70, 80이 드신 분이 어쩜 그렇게 반공사상이 뚜렷하신지 저는 그 반공사상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 앞에서 내가 아무리 명언을 한다 그래도 안 먹히는데 저가 조그만 좋은 이야기만 해도 그 뜨거운 반공정신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요새는 뭐 어디 가도 악수하는 사람 많고 뭐 유튜브도 보는 사람들 많고 홍수환 씨가 이렇게 애국자인지 몰랐습니다. 애국자니까 우리가 막 힘이 나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건 세계 챔피언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끝까지 싸워서 예. 내년 벌써 4월 달이면 4월 10일인데 저는 하나 아까운 것이 2020년 4.15가 2024년 4월 10일까지 간다면 이 부정선거를 묻어놓고 가는 게 4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원수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네.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법치가 서야 스포츠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이 룰대로 법치가 제대로 돼야만이 정말 자유가 방종이 안 되는 거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힘내십시다. 예. 그 법치하고 경제 성장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법치가 세워져 있는 나라에는 우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불안하면 그렇습니다.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내외에 투자가 되질 않아요. 거짓들이 이제 막히니까. 네. 그래서 법치가 정상적으로만 세워져도
경제 성장률이 1년에 거의 1%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KDI의 통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홍 챔피언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법을 안 지키면 혼나십니다. 우리 챔피언께 한번 한개치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기본 중에 하나가 법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세워내서 지금 모든 불법이라든지 우리 네. 고민과 걱정의 뿌리가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민들은 이제 그러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죠. 이 부분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좀 자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경제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경제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생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간혹 이게 암덩어리들이 좀 끼어들어서 그래서 이 경제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는 뿌리가 뭐냐면 사실은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네.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 네. 그래야 뭐 문서도 주고 투자도 하고 이러지요. 그렇습니다. 법치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이 떠난다거나 무슨 이런 큰 일이 있을 때 세계 어느 나라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 경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한 번으로는 너무 아쉽네요. 이제 한번 좀 자주 부르세요.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응해 주실 거죠? 그럼 주세요. 뭐 약속을 좀 우리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좀 손으로 약속.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홍수환 챔피언, 사전 5기의 챔피언과 함께 했습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죠?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챔피언, 홍수환 세계 챔피언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홍 챔피언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또는 건의의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모든 불행은 투표에서 나옵니다. 선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을 때는 어느 누가 돼도 서로 불신하게 돼요. 가짜로 만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저거 부정선거로 됐어. 그러니까 서로 불신이 오가는 데에서는 이 나라에 더 이상 멋진 발전은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가 그래서 인성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 사정으로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선관위가 이때까지 주재했던 이 모든 선거는 전 부정으로 보거든요. 저는 거의 앞에 가서도 한없이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부정선거 없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멋진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있게 노력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홍수환 전 세계 챔피언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홍수환 챔피언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원칙과 법. 운동을 하더라도 룰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뒤통수 치는 선수는 대본에 퇴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교훈 얻을 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한 번으로는 너무 아쉬워서 앞으로도 좀 가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국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